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조선 왕조실록 이야기 1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숙종과 세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현왕후 장희빈, 숙빈, 최씨. 그 파란만장한 이야기였죠. 1720년 숙종이 세상을 떠나고 장희빈의 아들 경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경종은 몸이 약했습니다. 재위 4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724년 숙빈 최씨의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영조. 조선의 21번째 왕입니다. 영조는 특별한 왕이었습니다. 52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조선 왕 중 가장 오래 통치했습니다. 백성을 사랑했고 개혁을 추진했으며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영조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오늘은 영조와 사도세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왜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런 끔찍한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조선 역사상 가장 슬픈 부자 이야기입니다. 왕이 된 31살. 1724년 경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후사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왕위는 동생에게 넘어갔습니다. 연인군 숙빈 최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연인군은 왕이 되었습니다. 영조입니다. 하지만 영조에게는 큰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술이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천한 어머니의 아들이다. 신하들 중 일부는 영조의 정통성을 의심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술이었는데 왕이 될 수 있는가? 심지어 경종이 독살당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연인군이 형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았다더라.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계속 돌았습니다. 영조는 평생 이 의심과 싸워야 했습니다. 과인은 정당한 왕이다. 형님을 죽이지 않았다. 이인자의 난. 즉위한 지 1년도 안 되어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1728년 이인자의 난이었습니다. 이인자는 소론 신하였습니다. 영조는 정통성이 없다. 밀풍군을 왕으로 옹립하자. 밀풍군은 숙종의 서자였습니다. 영조의 이복 형제였죠. 이인자는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충청도, 전라도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영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인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많단 말인가. 다행히 오명왕, 박문수 등 장군들이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이인자는 잡혀서 처형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마음에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왕인가? 탕평채. 영조는 결심했습니다. 당파 싸움을 끝내야 한다. 조선은 오랫동안 당쟁으로 시달렸습니다. 노론과 소론이 싸우고 남인과 북인이 대립했습니다. 영조는 탕평책을 폈습니다. 탕평은 공평하게 고른다는 뜻입니다. 노론도 쓰고 소론도 쓰고 남인도 쓰겠다. 능력 있는 사람은 당파에 상관없이 등용하겠다. 성균관 앞에 탕평비를 세웠습니다. 당파를 초월하여 인재를 쓸 것이다. 신하들은 반발했습니다. 전하, 저 당파는 우리 적입니다. 적이 아니라 함께 나라를 이끌어갈 동료다. 영조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조금씩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당쟁이 약해졌습니다. 백성을 위하는 왕. 영조는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균역법을 실시했습니다. 원래 백성들은 군포를 2필씩 내야 했습니다. 군역을 대신하는 세금이었죠. 하지만 2필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백성들이 힘들어했습니다. 영조는 1필로 줄였습니다. 백성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신의 통공을 실시했습니다.
원래는 유기전이라는 큰 상점들만 장사를 독점할 수 있었습니다. 영조는 그것을 풀어줬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게 하라. 백성들의 삶이 나아졌습니다. 형벌도 공정하게 했습니다. 직접 신문고를 쳤습니다. 억울한 백성의 하소연을 직접 들었습니다.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다. 영조는 진심으로 백성을 생각했습니다. 오막-늦둥이 아들. 영조에게는 오랫동안 아들이 없었습니다. 딸들은 있었지만 아들이 없었습니다. 왕위를 이을 세자가 없다는 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1735년 영조는 42살이었습니다. 그때 영빈이 씨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영조는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아들이다. 그 아들이 바로 사도세자입니다. 영조는 늦둥이 아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2살의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훗날 훌륭한 왕이 될 것이다. 영조는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대. 영조는 세자를 엄하게 가르쳤습니다. 세자는 왕이 될 사람이다. 완벽해야 한다. 아침 일찍 일어나 글을 읽게 했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조금만 실수해도 꾸짖었습니다. 이것도 못하느냐. 세자는 어렸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과인이 너 나이 때는 이미 이 정도는 했다. 세자는 아버지가 무서웠습니다.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7막- 세자의 고통. 세자는 성장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글 읽기를 싫어했습니다. 대신 무예를 좋아했습니다. 칼 쓰는 것, 활쏘기, 말 타기. 이런 것을 좋아했습니다. 옷 만드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직접 옷을 디자인하고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세자가 무예만 좋아하다니. 공부를 해야지. 옷 만드는 것은 여자들이나 하는 일이다. 영조는 세자를 계속 꾸짖었습니다. 세자는 점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궁녀를 죽이고 내시를 죽이고. 세자는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8막- 부자의 갈등. 영조와 세자의 관계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영조가 부르면 세자는 떨었습니다. 또 무슨 꾸중을 들을까? 영조는 세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못났느냐? 왜 과인의 말을 듣지 않느냐? 세자는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세자빈 해경궁 홍씨는 중간에서 괴로워했습니다. 남편도 걱정되고 시아버지도 모셔야 하고 조정 신하들도 나뉘었습니다. 어떤 신하들은 영조 편이었습니다. 세자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신하들은 세자를 동정했습니다. 세자를 너무 몰아붙이시면 안 됩니다. 궁궐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9막- 1762년 그날. 1762년 윤5월. 영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세자의 잘못된 행동들이 계속 보고되었습니다. 세자가 또 사람을 죽였습니다. 세자가 궁을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영조는 결심했습니다. 세자를 폐위시키겠다. 세자를 불렀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들을 알고 있다. 너는 이제 세자 자격이 없다. 세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바마마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영조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뒤주를 가져오라. 10막- 뒤주 속의 죽음. 신하들이 놀랐습니다. 전하, 뒤주라니요? 세자를 뒤주에 가둬라. 뒤주는 쌀을 보관하는 나무 상자였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지만
앉을 수도 설 수도 없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세자는 뒤주 안에 갇혔습니다. 아바마마, 아바마마. 세자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돌아서 버렸습니다. 뒤주는 다쳤습니다. 한여름이었습니다. 뒤주 안은 숨이 막힐 듯 더웠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세자빈 해경궁 홍씨가 울며 빌었습니다. 아바마마, 제발 세자를 살려주십시오. 대신들도 빌었습니다. 전하, 세자를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영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과인의 결정이다. 11망 마이너스 여드레째 되는 날.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8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뒤주 안에서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뒤주를 열었습니다. 세자는 죽어 있었습니다. 나이 28이었습니다. 영조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들은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12망 마이너스 영조의 후에. 그 후 영조는 오래 살았습니다. 1776년까지 14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14년 동안 영조는 괴로워했습니다. 밤마다 아들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엄했던가.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가.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세자의 아들, 손자 정조가 세손이 되었습니다. 영조는 정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잘 키워야 한다. 1776년 영조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 83, 재위 52년이었습니다. 조선 왕 중 가장 오래 통치했지만 평생 아들을 죽인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에필로그. 여러분, 오늘은 영조와 사도세자의 비극을 함께 보았습니다. 영조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했고 개혁을 이루었으며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는 실패했습니다. 사도세자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버지의 지나친 압박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영조는 세자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기대가 너무 컸고 요구가 너무 많았으며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어렵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표현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그 실망이 분노가 되고 분노가 비극을 낳습니다. 사도세자의 비극은 조선 역사상 가장 슬픈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 손에 아버지가 죽는 것을 본 소년이 왕이 되었습니다. 정조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아버지의 원한을 어떻게 풀려 했을까요? 조선의 르네상스라 불리는 정조시대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